태국이 80년 만에 겪는 최악의 대홍수 하지만 정작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한국이 등을 돌리고 있다. SNS엔 연일 반한 감정이 폭발하고 치안 불안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마저 줄줄이 철수한다는데요. 도대체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악의 자연재해 위기에 국제협력까지 무너진 지금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태국의 홍수 피해는 이미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 도시 대부분이 침수되었고 국제공항 인근 지역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교통 기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관광과 농업 의존도가 높은 태국 경제는 이 재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수출용 쌀 및 고무 농장이 침수되어 장기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왜 한국은 과거처럼 신속한 구호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한국 측에서는 자국민 안전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구호단체 파견이나 기업 지원을 유보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는 몇 년 새 악화된 한국과 태국 간의 외교적 사회적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내 반한 정서가 급격히 커졌다는 소식이 눈길을 끄는데요. SNS와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인이 태국을 무시한다, 한국에서 태국인 입국을 차별한다는 식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안이 불안해진 태국의 지원단이나 기업인들을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이는 태국 홍수 피해 복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국제관계가 맞물려 벌어지는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홍수 피해가 아니라 국가 간 갈등, 여론 악화, 경제 협력 중단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태국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지 주민들과 이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 이번 홍수 사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없었던 최악의 침수로 평가됩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가 여러 주째 지속되면서 강수량이 예년 대비 최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죠. 그 결과 나콘시, 탐마랏, 송클라, 파탈룸, 뿌라추압, 키리칸 등 주요 도시에 광범위하게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1만 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침수되었고 최소 2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집계도 나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추후 더 큰 숫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태국 경제는 관광업이 크게 발달했는데요.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호텔 리조트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작년 대비 관광 수익이 70에서 80% 수준으로 떨어진 곳도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농업 분야 피해가 국가 수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쌀, 열대과일, 고무 등은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데 논밭이 물에 잠기고 고무나무 밭이 침수되면서 향후 국제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과거 사례처럼 한국이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나설 법도 합니다. 실제로 2011년 태국 대홍수 당시 한국 정부와 여러 민간단체가 의료 지원, 식량 지원, 그리고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분위기가 전혀 다를까요? 바로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갈등이 그 배경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나 불법 취업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태국인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이죠. 실제로 경찰 단속에서 태국인들이 주축이 된 마약 조직이 대거 적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태국 국적자의 입국 절차를 대폭 강화했는데 이는 태국 젊은 층에게 한국이 우리를 차별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반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 내부 SNS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다, 태국은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등의 감정적 반응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태국 내 범죄 표적이 한국인에게 집중됐고 한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 절도 사건도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소식이 다시 태국 언론에 한국이 우리나라를 멸시한다는 식으로 보도되면서 양국의 감정적 대립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 대립이 고조된 상황에서 홍수까지 터지자 한국 정부나 민간 구호단체 입장에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인력을 파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 역시 직원들의 안전 문제와 현지 반환 정서를 우려해 태국 내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죠. 이로 인해 태국 산업계, 특히 전자부품 식품 가공 등 한국 기업 비중이 큰 분야에서는 연쇄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의 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며칠 전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 사례를 들어 재해와 국제관계 그리고 경제 성장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복구를 지원해야 하죠. 그래야 피해가 커지지 않고 빠른 경제 회복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태국 사례처럼 한쪽에서는 범죄와 정치적 갈등, 다른 한쪽에서는 반한 감정 확산 등 외교 장애물이 발생하면 인도주의적 구호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교수님은 비슷한 예시로 2010년 IT 대지진 이후 일부 국가 간 갈등으로 지원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제구호는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태국 사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현지 언론이나 국제구호 관련 블로그 등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태국 남부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집을 잃고 수용소나 임시 대피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구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구호단체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 정작 필요한 식량의약품 의류 등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 상점 주인은 2011년 대홍수 때는 한국 NGO와 기업들이 와서 전자제품 수리도 해주고 지역 자원봉사를 조직해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통 보이지 않아 아쉽다. 주변 사람들은 한국이 태국에게 원한이 있나 하는 말까지 한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지역 주민은 한국 기업이 떠난 뒤로 일자리가 줄어 마을 청년들이 서울로 갔는데 그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잡혀가고 결국 다들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증언했죠. 특히 관광지 상인들은 태국에 오던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 생계가 위태롭다라고 호소합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 일부가 몰상식한 행위사원이나 해변에서 무단 행위를 하면서 현지 상인들이 오히려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태국 남부의 산업단지나 방콕 인근 공단에는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가전전자 부품부터 식품 가공, 화장품, 자동차 부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활약했죠. 이들 기업은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생산 제품의 수출을 통해 태국 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범죄 이슈와 정치적 갈등이 겹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안전과 수익성 문제를 들어 속속 철수하거나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물론 한국 기업과 합작해온 현지 중소업체들도 연쇄도산 위험에 처해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일부 태국 언론과 SNS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이 떠나도 된다, 우리 힘으로 자립하자는 식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감정적 대립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태국이 필요한 건 한국을 향한 적대가 아니라 오히려 협력 복원이라며 과거처럼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고 반환 정서를 완화해 한국 기업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엔 이미 쌓인 감정이 너무 깊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국제학 수업에서 진행된 토론 내용을 보면 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여러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 와서 입국 심사 강화와 경계 모드를 강화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와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 사회 문제가 되었으니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불가피했다고 맞섭니다. 결국 서로 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부족했기에
이번 홍수 사태로 인한 부정적 파급이 더 커지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단순한 경제 손실을 넘어 사회문화적 교류의 단절과 외교관계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즉, 태국이 조속히 반한 감정을 수습하고 한국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며 한국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태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태국 정부는 군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홍수 피해 지역 주민을 구조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정치-사회적 갈등 때문에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 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아픈 현실일 것입니다. 국제기구나 일부 해외 NGO가 독자적으로 구호 활동을 벌이기는 하지만 범죄 위험이나 치안 문제 그리고 태국 내의 반한 감정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이 쉽지 않다는 후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복구에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죠. 경제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 홍수 사태가 지역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고 이는 결국 동남아 전체 시장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태국이 지금이라도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고 한국인 안전보장 조치와 범죄 단속을 확실히 한다면 양국 간 협력이 다시 빠르게 이뤄져서 복구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태국의 대홍수 사태는 자연재해와 국제관계 갈등이 맞물려 한층 더 심각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 사이에 쌓인 감정적 불신과 실제 범죄 문제, 그리고 반한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아무리 재해가 심해도 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구호 협력을 얻기 어려워지고 경제적 복구도 지연됩니다. 이는 태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진출해 있던 기업들의 철수나 투자 감소 등으로 양측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범죄 단속과 안전 조치 등을 태국 정부가 적극 시행하고 한국도 과거처럼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됩니다. 국제사회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난 재해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가 다시 재해 복구 속도에 영향을 주는 선순환 혹은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단지 외교적 문제나 국내 사회 문제를 넘어 재해 구호와 경제 문제가 어떻게 얽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태국 정부가 먼저 한국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혹은 양국 모두가 냉정을 찾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홍수 사태와 한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무너진 아찔한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와 농경지, 생계를 잃은 주민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담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주의적 지원과 복구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감정적 갈등이라니 자연재해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에 인간 간의 대립이 추가되어 피해가 가중된다는 게 씁쓸하기만 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돕고 협력했던 두 나라가 어느새 불신과 반감 속에 손을 놓아버린 모습인데요. 결국 그 여파는 평범한 시민들과 이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내 반한 정서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한국 정부 역시 이런 치안 불안을 이유로 본격적인 구호단 파견이나 지원 활동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나 마약 문제 등으로 서운함이 쌓인 가운데 SNS를 중심으로 감정적 대립이 계속 증폭되자 기업들은 투자 철수나 휴업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국가 간 협력, 특히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은 감정적 대응만으론 해결될 수 없습니다. 태국 역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고 한국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2011년 태국 대홍수 때 한국이 보여줬던 신속한 의료 지원과 전자제품 무상 수리, 재난복구 재정 투입 등은 현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이번에도 그런 협력이 재개된다면 태국 홍수 복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양국 모두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려면 우선 태국 정부가 범죄와 치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한국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 중단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거두며 대화를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돌이키기 힘들 만큼 감정이 상했더라도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무고한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갈등이 한창 고조되었을 때에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결국 국제관계와 외교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또 그간 쌓인 오해를 대화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한국이 태국 내 치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태국은 반환 정서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구체적인 범죄 예방 정책과 국제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광, 농업, 제조업 등 핵심 분야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 기업 및 단체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국과 한국 두 나라가 다시 협력 관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혹은 이 갈등이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고민해보고 더 깊이 있는 후속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태국이 다시금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불편한 감정들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전 세계의 흥미로운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